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구조되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어렵게 탈출했더라도 추위 그리고 위생 모든 면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시리아의 경우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튀르키예보다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헬프 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튀르키예를 지원하는 여러 흐름들 그리고 튀르키예 대사관이 한국에 또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직접 나서서 구호 물품을 어느 물류회사로 보내주면 튀르키예까지 갑니다. 이런 안내들이 있는데 시리아는 한국과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는데 사실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이랑 시리아랑 외교 관계 없기 때문에 네. 시리아 대사관도 없고 그래서 대표할 사람이 또 없는데요. 그래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시리아 자체를 잘 모르고 네. 시리아 정쟁 대해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시리아에서 지진도 일어났고 터키만큼도 피해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시리아 서쪽에서 시리아 서북쪽에서는 엄청나게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뭐 한국에서는 많은 터키, 시리아 지진 지원 캠페인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따뜻한 분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아쉽게 해도 이름은 시리아 터키 지진이지만 예. 후원은 터키만 갑니다. 예, 튀르키예 쪽으로.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리아 안으로 구호물자 지원을 갔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는 피해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WHO는 최소 9,300여 명으로 그 사망자 수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압둘 와합 씨는 2009년 시리아인 1호 유학생으로 한국에 오신 뒤에 한국으로 귀화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계속 시리아에 계실 가족이나 친척들 소식은 좀 들으셨어요? 예, 실시간으로는 그 시리아 분들이랑 계속 연락은 해왔는데요. 일단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은 안전합니다. 네. 근데 우리 친척 몇몇 돌아가셨고 지인들 중에서도 몇몇도 지진은해서는 몇몇도 돌아가셨습니다. 네. 터키에서 있는 가족과 친척 중에서도 몇몇도 이렇게는 부상을 입었고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 안에서는 계속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는 지진 상황도 파악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정체적인 통계 없지만 시리아 북서쪽에서만 4,700명 사망자 있고 부상자들은 8,000명 넘었고 네. 그리고 아직은 잔해 안에서는 갇혀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아직도 갇혀 있는 분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는 형제안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연락은 주고받으면서 상황 지켜보고 있는데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그분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이 됐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구조할 수 없어서 네.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계속 맨손으로는 구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제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갇혀 있는 분들이 남아 모두는 숨질 것 같았습니다. 골든 타임을 이제 이미 흔히 다 늦었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꼭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 이게 보통은 시리아 내전 때문에 특히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보면 예. 시리아 내전 이 두 가지가 이 구호 활동이 잘 안 되는 이유로 두 가지가 보통 많이 나오던데 하나는 내전 때문에 지금 시리아가 북서부 지역이 반군이 점령한 지역이다. 소위 정부군에 반대되는 반군, 쪽이 점령한 지역이라서 정부 측에서 현재 정부 측에서 예. 구조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는 구호 물품이 들어가는 루트를 막고 있다.
그래서 구호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 예, 얘기가? 사실입니다. 예, 시리아는 그 정쟁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나누게 됐는데 특히는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 북쪽에서는 시리아 정부군과 망군에서 나눠선 통제하는 지역인데요. 예. 시리아 정부군은 아예는 망군이 있는 지역들 다 고립시키고 매일매일 폭격해왔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적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군이 절대는 그분들한테 아예는 구호물자 전달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다 막아버리고 매일매일 네.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입니다. 예. 예, 지금도.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 이하에 있는 지역에서도 당연히 지진도 일어났던 지역도 있고 비해 입었던 지역이 있는데 시리아 그러니까 정부군이 이렇게 그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지진은 일어났는데 예. 근데 시리아 정부군은 완전히 무능하고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전혀는 관심도 없고 구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 우리가는 구조하지 않겠다 말하기 어려우니 항상 서구 제재 때문에 서양의 제재 때문에 서양 제재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우리가는 구할 수 없다. 원조 자료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 부분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국제사회랑 관계를 더 다시 정상화도 시키고 정상적으로 그런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이용하고 있는데 제재를 풀어주면 우리가 지진에 같이 있는 사람들 도와주겠다. 네. 그리고는 우리한테만 시리아 정부한테만 구호물자 보내주고 우리를 도와줘라. 그래야 우리는 시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 다 모두 구하겠다. 시리아 이렇게 반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도 우리의 지금 정부 측에 제재를 풀어주고 구호물자도 정부군 측에 주면 반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구해줄 거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리아 정부군 이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구하지도 않고 거기 시리아 정부군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힘들게도 살고 그리고 하필 또 시리아 정부군에는 여러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여러 나라에서는 이민이 지원을 받았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받았던 지원을 다 지금 시장에서는 만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하고 시장에서 있어요? 만매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시리아 정부군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구호물자를 찍어서 언론에서 올립니다. 시리아 정부군 이렇게는 말아먹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망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 지원금을 받았지 않았고 아무런 구호물자 받았지도 않고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이 있는 시리아 시민들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구호물자 보내려고 하는데 시리아 정부군을 다 길 다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뭐 고립시켰습니다. 자, 그 가장 좀 충격적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리아 서북부 반군 지역 지진 이후에도 계속 폭격이 있다 정부군 측에. 네, 맞습니다. 지진 일어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시리아 정부군 마르에라는 지역을 계속 폭격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어제도 폭격했고요. 네, 지진 일어났는데도 폭격해서. 자, UN 쪽에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튀르키예 남쪽, 그러니까 시리아 북쪽에서 구호물자가 반군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는 루트, 통로를 열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루트는 열렸습니까? 네, 이미는 시리아 정부군 북쪽에는 계속 고립해 왔으니 그래서 유엔이 터키랑 협의해서 터키 게이트 이용하면서는 시리아 북쪽에 있는 지역들 계속 구호물자 보내왔는데 근데 구호물자는 뭐 지진 일어나기 10일 전부터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막혔어요. 막혀 있었고 그리고 구호물자 아예 수락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진 일어났을 때는 시리아 사람들은 계속 호소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제발 구호물자 빨리 보내줘라. 장비를 빨리 보내줘야지 우리가는 뭐가 지진 피해자를 이렇게는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유엔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지진 때문에 갈 길도 없고 길 막혔고 게이트도 닫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게이트는 그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그리고는 시리아로 가는 길은 계속은 열려 있었고 문제 없었습니다. 만약 구호물자 보냈다면 쉽게 시리아 안으로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유엔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무실하게 상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유엔 대표가 시리아 안으로 시리아 북쪽의 지역을 방문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우리 잘못했고 우리가 느리게 행동했기 때문에 네. 지원이 시리아 안으로 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언론에서도 올리고 이런 기자회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리아를 그 뭐 물론 정부 측에서는 정부군 측에서는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할 거고 또 유엔이나 국제 기호 그 구호 단체에서는 소위 시리아 그 튀르키예 루트 튀르키예 북쪽에서 남쪽에서 시리아로 들어가는 인도적 물품이 들어가는 그 루트를 통해서도 좀 반군 지역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정부군 불확실한 정부군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는 지금 시리아 북쪽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터키 통해서는 갈 수 있는데요. 유엔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국제 기구들은 계속 시리아 북쪽에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계속 사업해 왔습니다. 만약에는 시리아 안으로는 구호물자 보내려면 네. 국제 기구들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 단체들 하얀 헬멧 같은 단체 하얀 헬멧. 같은 단체에 직접적으로는 후원하면 바로 시리아 사람 필요하는 시리아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갑니다. 하얀 헬멧 그리고 하얀 헬멧. 국제 구호 단체 그거지. 예, 헬프 시리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헬프시리아도 지금 지진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금 시작했는데요. 지금 헬프시리아, 나브라미스 여러 단체랑 같이 연대하면서 지금 무금 활동하고 있는데 무금을 잘 되면 일본은 하얀 헬멧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네. 이번 주 18일 날 저하고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터키 가서 구호물 이제 직접 사서 직접. 예, 시리아 북쪽으로는 보낼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프 시리아 하얀 헬멧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재해당하신 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헬프 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